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프랑스 과학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 무슨 일이지? 때는 1794년 5월, 프랑스 대혁명 후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어. 유언은 아내에게 편지로 남겼다. 유언?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 이름은 앙투안 라부아지에. 그의 나이 향년 50세였어. 그는 과학자이기도 하면서 세금 징수관이기도 하였지. 사실 세금 징수관 일은 3년 전에 그만두었어. 그럼에도 불법 징세라는 억울한 제명으로 체포되었지. 프랑스 공화국은 과학자가 필요 없다. 결국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어. 말도 안 돼. 그날 저녁 라부아지에와 사형을 선고받은 27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단 한순간이었어.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이 머리를 베어버리기에는 일순간으로 충분하지만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를 만들려면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이 비극이 바로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부아지에의 죽음이야.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으면 그러는 거지? 라부아제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유명한 과학자? 화학자 아니야? 그래, 맞아.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천재이기도 하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고. 와, 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1743년 8월 26일 라부아지에는 프랑스의 어떤 부유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나 보네. 그런데 5살 때 어머니를 잃어. 어릴 때부터 외갓집에서 지낸 거야. 아, 근데 또 어머니가 없다고 애가 막 삐뚤어지고 그런 건 아니야. 어릴 때부터 명문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어. 근데 라부아지에는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 아 맞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도 모두 라부아지에가 변호사가 되길 원했던 거야. 아, 그럼 어떻게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시간이 흘러 라부아지에가 성장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인 건 라부아지에가 과학을 연구하는 대학교가 아닌 법률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 라부아지에는 변호사가 되었지. 그럼 과학자가 될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라부아지에가 대학교에 다닐 당시 라부아지에가 과학자가 되는데 동기를 부여해준 사람이 있었어. 누군데? 바로 천문학자 니콜라 루이드 라카유 교수야. 이 라카유 교수가 라부아지에에게 자연과학을 가르쳤는데 이걸 듣고 또 라부아지에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오, 그 교수님이 라부아제가 과학자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구나. 맞아, 그런 셈이지.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법률 공부를 하면서도 자연과학을 꾸준히 공부해왔어. 법률 공부도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네. 아, 그리고 심지어 라부아지에는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우등생이었다고 해. 천재네. 1764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모가 열렸어. 그럼 거기에 라부아지에가 나갔겠네. 맞아, 라부아지에도 공모에 참가하게 되었어. 그리고 정답! 공모에서 상 받은 거 아니야? 딩동댕! 라부아지에는 공모전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아버지에게 말했어. 아버지, 저는 과학자가 되겠어요. 이미 자신의 과학 실력을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증명했으니 아버지도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우와, 그렇게 과학자가 된 거구나. 아버지에게도 허락을 받았겠다. 모두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겠다. 라부아지에는 본격적으로 과학에 매달리기 시작했어. 석고 알지? 미술작품 모형을 만들 때 쓰거나 하는 고운 흰색 가루. 라부아지에는 석고에 대해 연구하였고 두어 편의 논문을 쓰게 돼. 그리고 이 논문으로 하여 라부아지에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 결국 23살의 나이로 라부아지에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정식 회원으로 선출되었어. 이야, 나이도 어린데 대단하네. 이 노래는?
라부아지에와 결혼했어. 정말? 너무 잘됐다. 아내는 누구인데? 1771년 12월 4일 23세 라부아지에는 세금 징수원의 외동딸인 마리앙과 결혼하게 돼. 근데 황당한 건 라부아지에와 그 아내의 나이차가 무려 15살이었다는 거야. 좀 심한데? 근데 사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런 결혼은 흔했다고들 해. 뭐 라부아지에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라부아지의 아내 마리아는 훗날 라부아지에게 큰 도움을 주게 돼. 당시 프랑스 말고도 많은 나라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을 기반으로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 사원소 변환설? 그게 뭐야? 사원소 변환설이란 쉽게 말해서 물, 불, 흙, 공기가 이 세상의 만물들을 이루고 있고 이 네 가지 원소들은 서로 다른 네 가지의 특성,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중 각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야. 좀 황당한 소리 같은데? 맞아. 훗날 이 사원소 변환설은 과학계에 원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그렇구나. 그렇다면 라부아지에도 사원소 변환설을 믿고 있었을까? 설마 그럴 리가. 그랬다면 화학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겠지? 아, 맞네. 그럼 사원소 변환설을 반박했지. 어떤 증거로? 실험으로. 그 당시에 물을 계속 끓이면 흙이 된다는 주장이 빈번치 않게 나왔는데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직접 실험을 했지. 플라스크에 물을 담아 그리고 플라스크 입구를 녹여 막아. 그 다음 물을 100일 동안 막 끓였어. 그랬더니 플라스크 안에 흰 고체가 생겼어. 근데 물의 양은 변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실험 용기의 질량을 측정해봤지. 그랬더니 어라? 실험 용기의 질량이 줄어들었네. 근데 플라스크에 생긴 흰 고체의 질량이 용기에서 줄어든 질량과 같았던 거야. 그러면 물이 끓어서 고체가 생긴 게 아니라 플라스크에서 나온 것이겠네? 맞아. 라부아지에는 이 실험을 증거로 사원소 변환설을 반박했어. 와, 진짜 발상이 좀 남다른 것 같아. 이후에도 라부아지에는 수많은 연구들을 진행해왔는데 그 중에서 연소에 대한 연구 이야기를 들려줄게. 조지프 프리스톨이라는 어떤 과학자가 플로기스톤설이라는 것을 발표해. 당시에 플로기스톤설은 학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었지만 라부아지에처럼 플로기스톤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조지프 프리스톨리는 지금의 산소를 탈플로기스톤 공기라고 명명했었는데 당시에 라부아지에도 이 공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탈플로기스톤 공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기체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몇 번의 실험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수세 연소한 뒤 나오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탄산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 기체는 이산화탄소라고 하자. 또 금속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체와 수시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금속이 가지고 있던 이 기체는 생명활동을 지탱하고 촛불을 오래 태우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설마 그 기체가 산소? 맞아. 라부아지에는 금속을 연소할 경우 질량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이 산소 때문이라고 생각했대. 이 실험을 바탕으로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설을 반복해. 플로지스톤설은 틀렸다. 플로지스톤설은 물체가 불에 타기 때문에 물체에는 플로지스톤설이 존재하고 물체가 타는 이유는 플로지스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순한 문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설을 반박하게 되었어. 마지막으로 라부아지에가 사원소 변환설을 반박한 실험에 대해 얘기해줄게. 또 반박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 당황하겠다. 라부아지에가 고열을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낸 실험인데 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소이므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었어. 또한 물에서 플로지스톤 공기를 빼내면 산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로 반박해 플로지스톤설을 막 공격했지. 그리고 나서 수소와 산소로 물을 합성하기도 하고 그 비율까지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서 기존의 상식의 틀을 완전히 농락할 수 있었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생각하는 일이란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라부아지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맞아, 라부아지에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아까 마리안에 대해 이야기해줬잖아.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사실 마리안이 해낸 가장 중요한 업적은 라부아지에가 죽고 난 뒤에 있어. 그전에도 라부아지에의 실험실에서 조수로 실험을 돕기도 하였고, 라부아지에가 쓰는 책에 사파를 그려넣거나 다국어로 번역하는 등 라부아지에가 유명해지기 위해 마리안이 많이 돕고 있었던 셈이지. 마리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게. 아까 말해줬었지. 라부아지에는 법률대학을 나왔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맞다. 라부아지가 해낸 업적들을 듣느라 까먹고 있었어. 말 안 해준 게 있는데 사실 라부아지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도 하고 있었어. 세금 징수원?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라부아지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로 연간 한화로 약 150억의 거금을 벌고 있다고 해. 뭐?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 많이 벌어서 어디에 썼는데? 라부아지에 본인의 말로는 세금 징수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다 과학 실험에만 썼대. 와, 정말 과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근데 이 일 때문에 라부아지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돼. 하긴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을 세리라고 부르며 싫어했다지? 프랑스 국민들은 라부아지에를 더러운 세리라고 부르며 싫어했대. 그리고 결국 라부아지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후 혁명 재판에 끌려나가 나는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세금 징수한 일은 3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학자입니다. 중요한 실험이 나왔습니다. 제게 2주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발언했어. 휴, 정말 죽기 전까지 과학을 사랑했구나. 대단한 과학자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프랑스는 아니었나 봐. 그리고 그날 라부아지에는 단두대의 이슬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지. 그리고 라부아지에가 죽고 난 뒤 남겨진 그의 아내 마리안. 마리안은 이때까지 라부아지가 연구한 실험의 모든 것들에 대해 총정리한 책을 만들고 출간해. 남편을 위해서. 이 책 때문에 라부아지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지. 수많은 업적들을 남긴 라부아지에도 대단하고 그의 아내 마리안도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찬란한 인생을 살았지만 끝은 비극적이었던 프랑스의 과학자.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어. 어때? 재밌었니?